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백을 화분에서 잘 키울 수 있는 7가지 단계라는 주제로 이번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 동백은 상록 교목, 그러니까 상록수 이파리가 계속 남아 있으면서 겨울에 꽃을 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화목류 꽃나무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동백들은 원산지를 아시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이란 나무의 어감이 참 예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동백은 저는 원래는 겨울 동자의 흰 백자, 그래서 겨울에 피는 하얀 꽃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동백을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겨울 동자는 맞지만 백자는 잣나무 또는 측백나무 백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겨울 잣나무라든지 겨울 측백나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동백하고는 아주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상록수인 것만 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제가 자주 참고하는 그 식물을 연구하시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 거를 봤더니 동백이 다른 꽃나무와 다르게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수정을 하는 매개체가 납이나 벌 같은 곤충이 아니라 새이기 때문입니다. 조류로부터 수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곤충들은 겨울잠을 자니까 곤충으로부터 수정을 하면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없겠죠. 동백을 수정해주는 매개가 되는 그 조류의 이름이 동박새라고 합니다. 동박새. 그래서 실제로 동백에서 짜낸 기름을 옛 고서에는 동박지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으로는 제주도나 이쪽 섬 지방에서 동박나무, 동박새 이렇게 불리던 이름들이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한자화를 하기 위해 마땅한 이름을 찾다 보니까 동박을 그냥 동백으로, 나무의 한자 뜻을 가지고 있는 백자를 붙여서 동백으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연구글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동백을 정원에서 잘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땅에서 잘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주제로 다룬 것이 아니라 화분에서 잘 키우는 방법으로 다룬 이유는, 이 동백이란 나무가 너무 예쁘지만 제주도나 해남이나 거제나 일부 이제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런 중부 내력에서는 월동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베기롱처럼 보온제를 해주더라도 겨울을 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에선 동백을 화분에 많이 기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이 동백이라는 꽃나무를 기를 때 어떻게 해야 잘 기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주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화분채 키우셔도 무난히 월동을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내륙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륙에서는 어디서 키워야 되냐 하면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게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같은 지역, 약간 서늘하면서도 설이나 아니면 강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10월, 11월에 꽃을 빨리 피는 이런 품종들이 아니라 2월이라든지 4월 사이에 피는 꽃 같은 경우에는 냉을 먹어야 된다고, 겨울잠을 어느 정도 재워줘야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다고 해서 너무 따뜻한 실내, 거실이라던가 생활공간 같은 데다가 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늘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동백 품종을 심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동백은 크게 꽃의 크기, 꽃의 색깔, 꽃의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하얀색에서 붉은색, 핑크색, 이 3가지 색 안에서 이제 톤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쉽게 보시면 같은 분홍색 계열이죠. 분홍색 계열임에도 이렇게 살짝 옅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진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제 카오리란 품종이고 하나는 후레이라는 품종인데 같은 핑크색이지만 살짝 색깔의 연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깔에서 톤으로 구분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꽃의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흰색 꽃, 겹꽃이죠. 꽃이 겹겹이 피고 있는 꽃에서 이렇게
완전히 꽃이 한 겹만 피고 있는 호꽃, 이런 꽃의 형태로 구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꽃의 크기, 작은 꽃하고 중륜, 중간 크기의 꽃, 이렇게 대륜, 이런 식으로 꽃의 크기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 여기서는 이제 화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식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가까이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흰색 겹동백의 대륜 품종이고, 이거는 이제 소륜 품종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중륜 품종인데, 확실히 꽃이 작을수록 꽃의 개화량이 훨씬 많습니다. 한 30개 이상 꽃이 잡혀 있고, 중륜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잡혀 있는데, 대륜은 한 10개 정도 수준이죠. 근데 화분에서 동백을 키울 때는 제주도나 이런 노지와 다르게 나무가 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나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뒷받쳐 주지 않으면 개화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륜이나 중륜,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도 개화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것들을 심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난푸라는 품종입니다. 이 난푸라는 품종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연한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조금 하얗게 폈다가 갈수록 핑크색으로 피는 경향이 강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개화량도 한 이 정도 크기에 꽃이 한 40개 이상, 40개에서 50개 정도 달릴 만큼 개화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톤도 좋고, 그리고 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품종이고요. 두 번째로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품종은 바로 이 카오리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진한 핑크색이 이렇게 달리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송이 한 송이만 폈을 때는 이게 예쁜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박하게 달리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톤도 굉장히 좋아서 일반적인 그런 핑크색이 아니라 진하면서도 약간 산호 느낌이 나는 핑크색을 자아내기 때문에 이 품종도 없으시다면 한번 추천해 볼 만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동백 같은 경우도 제라늄이나 장미처럼 품종별로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핑크색 콧꽃이라든지 뭐 빨간색 대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하얀색이 같이 복색으로 들어가는 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무늬가, 색의 무늬가 들어가는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특이하고 희소성이 있는 품종들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이셔서 키워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심을 동백의 품종을 골랐으면 그 다음은 동백을 잘 키우기 위한 기반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토양입니다. 토양. 아무래도 화분 재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식물에 맞춰서 토양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백은 배수가 잘 되고 약산성인 토양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상토로 키워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최적의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산성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치적으로 본다면 pH 5.0에서 6.5 사이, 그러니까 아주 약산성이죠. 약산성인 토양을 맞춰주시면 된다. 근데 문제는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동백과 진달래용으로 이 두 개가 선호하는 토양의 산도가 같은데, 동백 진달래용으로 나오는 상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참고를 하시면 좋냐면, 일반 원예용 피트모스가 대부분 약산성이고요. 아니면 코스트코 같은 데서 파는 플로라 가드사의 블루베리 피트모스 상품들, 이런 것들도 약산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 토양을 조성하시면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블루베리용 과실 재배용 상토 같은 경우는 pH 3, 4 이런 완전 강산성의 토양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또 토양을 고를 때에도 너무 미세한 피트모스 같은 걸 넣게 되면 물이 빨리 마르고 빨리 굳어서, 피트모스는 굳은 다음에 물을 줘도 하단부 뿌리까지 물이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입자가 두꺼운 걸 고르시거나, 아니면은
실내에서 대부분 이제 화분은 베란다에서 키우실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 마름이 굉장히 늦거든요. 땅에서 키우는 것보다 햇빛을 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세척마사라든지 펄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으셔서 입자를 좀 두껍게 하고 배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토양 조성을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 동백을 담을 화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화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구매한 동백이 담겨 있는 이 화분의 2배 크기 정도를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12cm입니다. 지름이 12cm인 경우에는 이제 한 24cm 이상의 화분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화분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토분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양한 화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이제 토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동백 같은 경우를 만약에 영하로 영하 온도가 지속되는 곳에 두실 생각이라면 토분에다가 심는 거는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자기처럼 유약을 바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 화분이 얼어서 터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면 토분이나 도자기 화분은 가능한 피하시고 플라스틱이나 철제나 유리나 이런 걸로 된 거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양을 조성을 하고 동백이 들어갈 화분을 선정해서 동백을 심은 후에는 이제 동백을 잘 성장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인위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인위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료 같은 것을 뜻하는데 저는 원래 비료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화분에 재배하는 경우에는 땅에 심는 것과 다르게 뿌리가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료를 줘야만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비료를 주느냐 그 전에 비료의 성분에 의해서 뿌리가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푹 줄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너무 더운 날씨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에도 비료를 주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료라고 해서 뭐 인산, 뭐 가리, 칼리 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런 거는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종합으로 비율이 다 비슷한 종합으로 나오는 뭐 오스모코트라든지 드림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더울 때와 아주 추울 때만 빼고 한 50일 간격 정도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2단계가 남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비료도 줬고 그 다음 이제 동백을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동백은 과습은 싫어하지만 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을 2마디 정도 넣어서 물이 말라 있으면 지금 이것도 지금 물이 말라 있는데 물이 말라 있으면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좋다. 충분하게 주는 것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완전히 화분 밑으로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머금고 있으면 뿌리에 손상을 쉽게 입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되 배수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동백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만 자라도 이렇게 산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발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화분에서 예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우는 것이 좋은데 새싹이 막 나올 때는 가지치기를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시기는 꽃눈이 8월쯤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꽃을 개화를 하고 꽃이 완전히 지는, 뭐 이르면 3월, 늦으면 6월, 그건 이제 품종마다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꽃이 완전히 지고 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산발하는 가지들을 잘라서 정리하시는 정도로 전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동백을 어떻게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 잘 심은 동백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동백 같은 경우는 햇빛을 아주 좋아해서 양지 바른 곳에 땅에 심어서 목대도 금방 두꺼워지고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 이런 품종인데, 아쉽게도 화분에 재배할 때는 동백의 뿌리는 열에 조금 약해서 화분에서 이렇게 햇빛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양지 바른 곳에 가면 더운 철에 뿌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키웠을 경우에는 아주 바른 양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는 곳이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베란다 같이 간접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곳, 아니면 테라스, 이런 공간이 이 동백을 심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양지에다가 두거나 하면 이 뿌리가 손상을 입어서, 아니면 이파리가 타서 제대로 예쁜 동백을 보지 못할 수 있고, 햇빛이 너무 없는 데다 두면 이파리만 무성하고 개화도 똑바로 못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조심하시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햇빛을 보면서도 직사광선으로부터는 보호되는 곳, 이 정도가 이 동백을 키우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백을 어떻게 키우는지, 화분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동백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꽃나무입니다. 제가 동백을 다룬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 원색이나 겹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붉은색 겹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다른 동백들도 좋은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식물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요즘 너무 이렇게 원색, 겹꽃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색도 톤도 특이하면서 화형도 특이하고 국내에도 많지 않은 이런 동백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내가 한번 잘 키울 수 있겠다, 앞서 설명을 듣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 마당에서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백을 구매를 하셔서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